친구야, 너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미국이 통일 한국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국뽕 가득한 루머가 아니야. 실제로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싱크탱크, 그리고 펜타곤 주변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분석이야.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 질서를 단번에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구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남과 북이 한계가 되는 그림이 너무나 강력해서 미국조차도 자기들이 이 괴물 같은 국가를 계속 자기들 손바닥 위에 둘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뜻이야. 오늘 내가 딱 15분만 투자해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지도를 아주 쉽게 정리해 줄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길래 주변 강대국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우리를 견제하는지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못한 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강해질까봐 주변에서 가로막았던 거라는 소름 돋는 진실,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부터 정확하게 찍고 가보자. 2026년 오늘날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2위에서 13위 사이를 아주 힘차게 오가고 있어. 그런데 이건 명목상 수치일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 1인당 GDP야. 이건 이미 우리가 그 콧대 높은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어.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말하면 다들 미친 사람 취급했겠지만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여행 와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혀를 내두르는 게 현실이야. 군사력은 더 어마어마해.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전 세계 5위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이고 섬나라 일본도 이제는 확실히 우리 아래에 있어. 특히 K방사는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까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지. 왜 그럴까? 성능은 서방 국가들 것만큼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납기일을 칼같이 맞추거든. 이런 제조업의 저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반도체는 또 어떻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꽉 잡고 있어.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전 세계 IT 기기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야. 조선업은 또 전 세계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복점하고 있고 원전 기술은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 여기에 BTS, 오징어 게임 같은 K컬처가 전 세계인의 넋을 빼놓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핵심은 이 모든 걸 우리가 북한 도움 한 번 없이 인구 5천만 명에 땅덩어리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에서 해냈다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걸 압축된 폭발이라고 불러. 자, 그럼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이 작은 거인 대한민국에 북한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끼워지는 순간 도대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야,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세금 폭탄 맞고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예전엔 그런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건 통일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만 보고 그 뒤에 따라올 어마어마한 수익은 계산해서 아예 빼버린 아주 위험하고 단편적인 생각이야. 독일 사례를 다시 한번 깊게 봐보자. 독일이 통일할 때 들어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무려 2,800조 원이나 됐어. 당시 서독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울산이었지.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어때? 독일은 명실상부한 유럽의 대장이야. 독일 주가지수는 통일 당시보다 10배나 뛰었어. 그때 쏟아부은 돈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독일을 유럽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최고의 투자금이었던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통일 비용은 한 번 지불하면 끝나는 돈이지만 거기서 얻는 이익은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릴 영구적인 자산이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무엇보다 북한 땅 밑에는 우리 미래를 통째로 바꿀 진짜 보물들이 잠들어 있어. 광물 자원 가치만 적게 잡아도 4천조 원, 많게는 1경원에 육박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수십 배야. 이 천연자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 이게 진짜 우리 경제의 판도를 바꿀
절대적인 무기거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피 터지는 전쟁이 뭔지 알아? 바로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희토류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잖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원재료를 중국이나 남미, 호주에서 전량 수입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 재료 공급이 끊기면 수십조 원짜리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추는 구조인 거지. 그런데 북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당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이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국 눈치 보느라 쩔쩔매고 있잖아. 그런데 북한에는 이 흑연 매장량이 무려 세계 6위 수준으로 묻혀 있어. 스마트폰,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모터를 만들 때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희토류는 또 어떻고, 공식적인 추산치로만 따져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희토류가 북한에 잠들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게다가 철강과 첨단 산업의 뼈대를 만드는 마그네사이트는 무려 세계 3위 매장량을 자랑해. 그 밖에도 우라늄, 텅스텐, 철광석 등 우리 산업에 피와 살이 되는 광물들이 그야말로 노다지처럼 묻혀 있는 거야. 이게 경제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통일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는 자원 빈국이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의 세계적인 첨단 정제 기술 및 막강한 자본력과 북한의 이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횡포에서 완벽하게 해방돼. 원자재 채굴부터 최고급 완제품 생산까지 우리 땅에서 100% 자체 조달이 가능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벽한 첨단 산업 자립국이 되는 거지. 중동의 석유 부자들이 부럽지 않은 진정한 자원 강국. 이게 바로 통일 한국이 주게 돼 일경 원짜리 치트키야. 자원뿐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사람이지. 친구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0.7명대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잖아. 그런데 북한 인구의 평균 연령은 우리보다 무려 10살이나 젊어. 통일이 되는 순간 7,7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생겨. 경제학적으로 내수 시장이 7천만 명을 넘어가면 외부의 경제 충격에도 끄떡없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해. 젊고 활기찬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수혈되면서 꺼져가던 성장 엔진에 최고급 항공유를 들이붓는 격이 되는 거지.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통일 한국은 30년 안에 프랑스,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정상급 G7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통일을 왜 주변 나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하는 걸까? 이제 그들의 아주 부채적이고 치사한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자. 한반도 상황을 동네 형님들 비유로 풀면 아주 명확해져.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 동네에서 사업도 제일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아주 똑똑한 형님이야. 그런데 여기에 덩치 크고 싸움 한번 끝내주게 잘하는 동생까지 합쳐서 둘이 한 집안을 차려버린다? 그러면 이 골목대장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그러니까 주변 골목 형들이 미리 입을 맞춘 거야. 저 무서운 형제들이 절대로 한계로 합치지 못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자고 말이야. 가장 밤잠을 설치는 건 역시 옆나라 일본이야.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난 15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지켜왔어. 그런데 통일 한국이 등장하면 그 서열이 단숨에 뒤바뀌어. 일본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고 가라앉고 있잖아. 반면 통일 한국은 북한의 무궁무진한 천연자원, 젊은 인구, 그리고 남한의 세계 최고 수준 IT 기술이 결합해 군사력에서도 이미 일본을 압도하게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야. 15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이 얼마나 소름돋는 악몽이겠어.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분단을 고착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중국은 더 예민해.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앞마당을 지켜주는 거대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만약 통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앞세워서 압록강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온다? 게다가 그 통일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전략적 재앙이야.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잘 살지도 않게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지금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 미국도 속내는 아주 복잡해. 물론 우리랑 친한 혈맹이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 걸 원치 않아. 이걸 영내 패권 방지 전략이라고 해. 통일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거든. 특히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 인프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밀 IT 기술이 만나서 생길 핵 잠재력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이야. 통일한국이 엄청난 자원과 핵 잠재력까지 갖춘 세계 3위에서 5위권 경제대국이 된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다루기 힘든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지. 하지만 친구야, 이 모든 견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야. 주변 강대국들이 저렇게까지 우리를 견제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일 만큼 강력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말이야.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가장 가슴 벅찬 변화는 바로 우리가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위쪽이 철길로 막혀 있어서 물건을 나를 때 무조건 배나 비행기만 써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 그런데 통일이 되면 부산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고 신의주를 넘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와 바로 연결돼. 네가 만든 물건을 실은 기차가 모스크바를 지나 베를린, 파리, 그리고 런던까지 막힘없이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물류 비용이 지금보다 30%에서 40%는 절감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잇는 전 세계 거대한 물류의 심장이 되는 거지. 우리 경제의 체급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진다는 뜻이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통일이라는 사건은 약자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슬픈 운명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내리는 전략적 선택에 가까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통일이 없어도 세계 10대 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충분히 멋진 나라야. 그런데 여기에 일경 원짜리 자원과 7,700만 명의 인구를 품은 통일이라는 날개까지 더해진다면 세계 5위를 넘어 3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어.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던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단지 우리가 너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가로막아 왔을 뿐이야. 골드만삭스나 랜드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이 우리를 향해 내놓은 그 놀라운 평가대, 통일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그 말들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도 알겠지? 21세기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야. K방산, K반도체, 그리고 K컬처가 이 좁은 땅에서 일궈낸 기적같은 좌표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희토리와 흑연 같은 북한의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가 더해지는 그날,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부와 기회가 찾아올 거야. 물론 앞으로 이 복잡한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몰라. 강대국의 권력 교체나 주변국의 돌발 변수들이 계속 피어나올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그 미래를 주도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야.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글로벌 빅10에 진입하고 이제는 통일을 통해 빅3를 꿈꾸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니?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만 꾸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 오늘 이야기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가슴을 뛰게 했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줘. 네가 평소에 궁금했던 경제나 투자 주제, 우리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챙겨주면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알지? 그럼 나는 더 알차고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 준비해서 다음번에 다시 찾아올게.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